중국 AI의 발전은 놀랍지만 절대 세계 패권국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AI 업체 딥시크가 개발한 챗봇이 미국 업체가 개발한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 미국 반도체 지수는 4%가 넘게 빠졌는데요. 이는 중국산 AI 챗봇 딥시크가 주장하는 생산 비용이 미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심지어 사용된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의 신형 H100 칩이 아닌 구형 칩이 사용되었기에 미국 기술 기업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가 공개한 개발 비용은 약 557만 6천 달러, 한화 78억 8천만 원에 그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딥시크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승리하기 어려운 이유라면서 중국이 미국을 앞선 세계 기술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주춧돌을 깔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딥시크에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딥시크 관련 소식에서 빠지지 않는 논란은 바로 검열인데요. 딥시크는 중국 정부나 지도자 혹은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매크로를 통해 답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사용자들이 딥시크를 신뢰하고 쓸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듦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모두 중국 서버에 저장되어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죠. 일례로 딥시크의 시진핑에 대한 부정적 평가, 양안 갈등, 천안문 사건 등을 언급하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현재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답변이 돌아오는데요. 협업과 다양한 데이터 교류가 핵심인 AI 분야에서 검열은 결정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 AI 챗봇이라고 자랑하는 딥시크 역시 결국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H800인데요. H800은 미국의 고성능 칩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H100의 사양을 낮춰 출시한 칩입니다. 현재는 이마저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죠. 또 해당 제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이 핵심 부품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서방 진영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중저가용 미국산 H800 칩으로 미국 챗GPT와 동급의 챗봇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딥시크가 효율적인 LLM 기술인 MOE를 활용한 자체 아키텍처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 R1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적의 전문가들만 선별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유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전체 매개 변수 6,710억 개 가운데 370억 개만 선별적으로 활성화했죠. 사실 중국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국민들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개발된 AI 기술들이 현재 챗봇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전역에 설치된 엄청난 수량의 CCTV와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특정 인물이나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추리는데 AI 기술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온라인 SNS 검열 자동화에도 일찍이 AI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키워드를 필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자랑인 인터넷 검열 만리 방화벽은 AI 기술을 통해 특정 단어나 주제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검색 결과나 게시글을 즉각적으로 실시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인구의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앞서 있는데 신분증 정보, 금융기록, 인터넷 접속기록, 위치 추적 등 다양한 DB를 통합해 개인별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로써 AI가 미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위험 인물이나 정부 비판 성향이 있는 인물을 선별해내고 있죠. 중국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던 정책들이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AI 챗봇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고 낮은 사양의 반도체 칩으로도 높은 수준의 연산력을 지닌 챗봇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딥시크의 등장이 곧 미국 패권의 종말과 중국 패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I 기술은 단순히 챗봇이라는 모델 하나로 패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국제동맹, 기술 규범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의 초거대 AI 모델은 분명 글로벌 AI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 독점해온 AI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 패권 체제를 완전히 뒤흔들기보다는 미중 기술 경쟁을 한층 가열시키고 글로벌 AI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큰 것이죠. 특히 AI가 군사무기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계 패권의 양상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군사력이 대체로 무기 시스템, 병력, 경제력으로 평가되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기, 로봇, 사이버전, 위성 정찰 등 AI가 접목된 분야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죠.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7함대 프레드 캐처 사령관은 1월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무인기와 무인 함정 전력이 오는 8월까지 제7함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미군은 2023년 각각 수천 대에 달하는 무인기와 무인 함정을 대량 생산하는 리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자율 운행이 가능한 무인기와 무인 함정을 대량으로 복제해 중국의 전투기 함정 물량 공세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발표가 나와 화제입니다.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해군력에서 미국에 비해 약 25년이나 뒤처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인데요. 이 보고서는 다름 아닌 중국의 우방국 러시아 연방 싱크탱크에서 발표된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는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과 같은 건조 속도를 유지한다면 약 2049년에 미국과 비교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려도 약 25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포털 사이트인 왕이나 웨이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 전문가가 25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얘기했지만 중국 군사기술과 장비 제조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발끈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분석한 이유는 전체 수량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에서 최우선 시대는 함정 총 배수량이 미국에 비해 중국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은 2023년 기준 450만 톤으로 중국 해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해양 패권국의 상징인 항공모함 전력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은 1개국의 전력과 맞먹는 항모 전단을 무려 11개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 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이멀스 캐터펄트를 갖춘 푸제노 정도밖에 없으며 전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를 비롯한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력들도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다봤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일 중국 국유기업 화웨이 연구소 산하연구팀은 지휘통제와 시뮬레이션 학술지를 통해 중국 대 미국 항모 전단 워게임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미국 AI 장거리 미사일에 중국 신형 구축함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었습니다. 중국 내 워게임 결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자국산 무기의 첨단 성능과 공격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주력 구축함이 미국의 첨단 AI 대함 미사일에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중국도 큰 충격을 받았죠. 중국 구축함의 킬러가 될 AI 미사일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LRASM 미사일입니다. 미 공군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AGM-158 자슨 미사일을 공대함 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관성 함법 장치, 적외선 이미지 센서 등을 갖춰 적군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순항하는데요. 특히 여러 발을 발사하면 미사일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공격 효율을 높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AI를 실전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접목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 발전의 위협 그리고 대만 침공의 현실화를 두고 첨단 기술을 군사무기에 접목하는 대응 전략을 구취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AI 기술은 뚜렷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앞으로 미래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AI 기술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AI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NLP, 컴퓨터 비전, HBM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구 규모가 작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GPU 자원과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중과 비교해 AI 인재풀도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한국은 초거대 AI를 만들기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 예컨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모바일 통신, 스마트 팩토리 등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만큼 정부 규제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묶어버리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루다 살려내 이 자식들아. 한국의 국내외 정세를 보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쓰러지기보다는 되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오히려 산업구조 고도화와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죠. 최근 중국의 딥시크를 비롯한 전세계 AI 경쟁이 본격화되어 한국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바탕으로 충분히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의 딥시크, 우리에겐 심심이가 있다. 심심아, 어디야? BUSAN 부산? 버스 안병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